유럽 축구 시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챔피언스리그 뺨칠 세계 클럽 대항전이 개막합니다. 20개국 32개 팀 출전에 총 상금 무려 1조 3천억 원. 이런 전 세계적인 대회에 나간다면 홍보는 떼놓은 당상이겠죠. 클럽과 기업은 본인들의 할 일 절호의 기회고요. 오늘은 세계 클럽 대항전 울산 HD 그리고 모기업 HD 현대까지 국제 스포츠 대회와 기업의 관계를 슈카 그리고 청이 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축구 복수 전공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셨습니다. 슈카님 그리고 류청 형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다시 뵐까 했는데 아주 빨리 뵙게 됐습니다. 예, 다시 불러준 거 보고 못하진 않았구나. 그냥 못하진 않았어. 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 두 분은 가끔 또 축구 스포츠 컨텐츠로 만나뵐 때가 있으셨죠? 너무 가끔인 것 같은데 2022년 월드컵 앞두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쌤이었고 패널로 오셨었어요. 패널로. 형님 선생님이었어요? 네, 제가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때 서서 그 이광용 형한테 제가 읽으면 해도 되는 겁니까? 창피했습니다. 아니요. 축구 관련이었으니까. 네네네. 전문 기자시니까 저희가 대형 이벤트 있을 때 그렇죠. 한 4년에 한 번. 네. 사실 대형 이벤트 4년에 한 번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대형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딱 두 분을 모셨는데 세계 클럽 대항전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번 프리시즌에 이번에는 뭐 쉬어가나 했는데 아주 큰 이벤트가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금 규모가 형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금 규모가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사실.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기준으로 혹시 달러 잘못 계산하신 아니, 제가 이거 잘못 계산하면 사고인데. 제가 그때 잘못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1조 원이 맞고 10억 달러. 1조 원. 와. 1조 원이 넘어요. 지금 환율 한 3,500억 원 정도? 거기에 우리 K리그 팀인 울산 HD가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쫙 한번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또 K리그의 대표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잠시만요. 우승 상금이 얼마입니까? 이를 재고 해놨죠. 네. 우승 상금이 1,833억 원. 1833억. 참가비 약간 140억 이러면. 그렇죠. 이길 때마다 돈 주고 누적이 되는 거고. 비겨도 돈 주고 다음 라운드로 가도 돈 줍니다. 울산 HT 현대 황소 들어왔는데. 우승하면 2천억이잖아, 2천억. 네. 근데 저도 경기장 하나 더 짓겠는데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울산 HD가 네네. 이 세계 클럽 대항전에 참여하기까지 어떤 여정을 겪었는지 축구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울산 HD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업인 HD 현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또 중요하고 생각해보면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콘텐츠의 시대다. 콘텐츠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 상생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전문가적인 식견을 얻기 위해서 슈카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전 우승하면은 어떤 선수 데려올까? 생각은 비닐신일까? 뭐 고를 수 있잖아, 2천억이면. 예, 가능하죠. 사실 이 대회가 이전부터 있었던 대회이긴 해요. 본격적으로 이 대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완전히 개편이 되면서 이 세계 클럽 대항전이라는 게 약간 느낌이 클럽들이 참여하는 최고의 대회가 되겠다라는 느낌의 출사표를 던진 느낌이긴 합니다. 이게 대륙이 6개잖아요. 그 6개 대륙과 호스트 대륙까지 해서 7개 팀 정도가 나와서 치고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32개가 됐고 그때는 심지어 상금도 이렇게 1,000억대가 아니었어요. 조금 소소한. 7개 팀 할 때는 솔직히 관심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32개 팀은 완전히 뭐 컵을 그 열기를 이어가겠다. 좀 방불케 하는. 방불케 하는 그런 대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시는 분들은 앞에 클럽이 안 붙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월드컵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 조에 누구랑 붙어요? 우리 조가 지금 보면 플루미넨시라고 네. 브라질 명문 클럽. 그리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돌문하고 붙습니까? 예전에 울산 HT 주장까지 했던 박주호 선수가 그쵸. 살짝 네네. 몸담았던 팀이 있고 그리고 남아공의 마멜로디. 마멜로디라는 팀이 네네. 한 조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6강에 간다. 그럼 네. 2조 팀들하고 붙는데 여기는 아르헨티나 리버플레이트 그리고 일본의 우라오레즈 인테르 밀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 인테르 밀란 멕시코 강자 몬테레이 올라가면 이분들하고도 붙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일단 인터밀란을 분석해야겠네. 일단 아니, 다른 팀이 아시려고 하면 되는 거고 인터밀란은 조금 어려우니까. 리버플레이트나 인테르 밀란 정도는 우리가 분석을 시작해야 된다. 분석을 좀 미리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자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규모가 가진 가치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개에는 다지은이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네. 중개권을 다진이 가지고 있는데 네. 중개권 규모도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중개권. 네, 중개권도 10억 달러인데 이거는 잘해야겠는데요, 우리 울산 HD. 이 정도면 네. 아주 필살의 각오로. 그 정도의 필살의 각오를 각오네.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인터밀란 정도 하고 이제 붙어서 네. 인터밀란이 질 수도 있지.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거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이거 대박이잖아. 장난 아니죠. 예. 사실 이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진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네. 홍보 효과가 되게 크다고 봐야죠. 축구에서는 뭐 제가 축구를 정확히 잘 모르지만 챔피언스 리그 정도 제외하면 네. 1조 상금이란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조 총 상금이 1조라는 말은 이걸 아마 주최한 게 피파일 테니까 앞으로 이거 엄청나게 밀어주겠다 네. 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네요. 피파가 네. 약간 그 챔피언스 리그를 우리가 눌러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포츠 중계를 쭉 하면서 네. 어떤 대회의 권위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네. 역사도 있지만 네. 사실 상금에 있다고 봅니다. 권위가 저절로 생기죠. 그 EPL에서 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경기가 물론 딴 것도 있지만 2부 리그에서 1부 승격! 리그가 승격대회잖아요. 정말 속된 표현이 2천억 방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한 팀 거기가 네. 막 이건 우승 상금 2천억이면 결승전도 그런 느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느낌의 대회 상금을 가진 그런 권위 있는 대회에 울산 HD가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울산 HD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에 물론 이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클럽을 운영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단을 운영하는 목표가 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축구 자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투자를 하겠어요? 모기업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나간다는 자체가 좀 대단한 거고 물론 지금 리그 3연패를 하고 있고 4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초대 대회에 내가 미국에 가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그 개최국 팀이 나옵니다. 베컴이 구단주이고 메시가 뛰는 인터 마이애미가 나와요. 여기가 개최국 팀이에요. 오. 근데 인터 마이애미 하면 베컴이 딱 나오고 마이애미가 딱 나오는데 네. 이제 울산 HD도 나가면 아시아에서만 잘하는 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긴 하죠. 어쨌든 울산 HD가 이 세계 클럽 대항전에 나가기까지 흔히 우리가 스포츠에서 3핏, 3연패를 하면 왕조를 건설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울산 HD가 해왔던 어떤 여정들이 사실 굉장히 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울산 HD가 축구단에 노력을 쏟아본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팬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렇죠. 2022 시즌. 예. 저는 사실 마틴 아담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울산 역사예요.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울산 오피셜 조선소에서 사진. 그 오피셜 사진은 저는 감히 이거는 이미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글로벌한 구단이랑 다 합쳐도 그 정도 임팩트 있는 오피셜 사진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얼굴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네네네네. 분이 축구하러 온 그런 기분이었는데 예, 봤었어요. 그 혼연일체. 예, 예, 예. 그리고 울산 HD가 계속해서 팀을 만들어 놓고 토대를 쌓는 도중에 준우승으로 좀 아쉽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았죠.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 울산 홈에서 이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오. 근데 그걸 헤더를 딱 터뜨렸는데 네. 저는 그때 울산 HD의 역사가 좀 새로 써졌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팬들이 막 물기 시작합니다. 네. 진짜 막 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때린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네네.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그의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때부터 그냥 3연패. 그리고 세계 클럽 대항전 네네. 첫 진출. 초대 대회 첫 진출. 그 맛으로 스포츠 구단 하는 거죠. 네. 그냥 확 땡기는 그 맛. 그런 것 때문에 예, 예. 어찌 보면 이런 대기업들도 네네. 그리고 HT 같은 대형 기업들도 꾸준하게 스포츠 그룹에 투자를 하고 함께하는 그림을 만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지금 뭐 HD 현대는 워낙에 이제 대기업이니까 워낙 대기업이죠. 이제 사실은 우리 스타트업만 되더라도 네. 다 스포츠단을 하고 싶어 해요. 아. 이제 거기는 목적이 좀 다른데 네. 스포츠 구단을 만듦으로써 직원들끼리도 단합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하고 연계가 팍 생기거든요. 연고주의이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이 이 기업을 사랑해준다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가치거든요. 엄청 크죠. 기업주들은 그걸 다 바라는데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네. 스포츠 구단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물론 이제 중견 기업이니까 작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네. 거기까지는 그 지역민들과의 이 으쌰으쌰. 네네. 근데 이제 HD 현대 정도 되면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오.
이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HD현대가 그 조선 네. 관련 주잖아요. 조선이 또. 제가 옛날부터 그 조선주 투자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수익을 많이 보셨나요? 최근에 것 같더니 아니 그게 되게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갈아탔죠. 그랬더니 요즘에 조선주가 올라가면서 근데 왜 갈아타면 항상 올라가는지.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인간 지표신가요? 제가 갈아탔기 예. 때문에 HD현대가 요즘에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100조라 그러면 어느 네. 정도냐면은 대기업이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어. 5대 그룹이 되는데 예. 삼성, 뭐 SK, 뭐 현대자동차, 예. LG, 예. 그다음에 HD현대. HD현대까지. 거기에 그룹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나라 5대 그룹에 들 정도로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 생각에는 시총 100조. 그 아담이 이거 했을 때 그때 올라갔나?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된다. 이것도 기세거든요. 기세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눈치를 못 그때 이후로 챘지? 3연패 했잖아요. 이거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했어야 된다. 매수를 했어야 된다. 아니 물이라도 탔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스포츠단과의 혼연일체가 되면서 예. 스포츠단 실적이 좀 안 좋으면 좀 기업도 좀 힘이 좀 없고 약간. 기업이 힘이 좀 있으면 그때- 스포츠단도 으쌰으쌰 그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그때 그때 기회였다. 나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아하. 또 이제 워낙에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됐으니까 그쵸.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주는 마음으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되는 그룹이 됐으면. 네. 근데 지금 세계 클럽 대항전에 나오면은 또 얼마나 많이 보시겠어요. 엄청 많이 보죠. 골 넣으면은 또 회자되고. 이게 사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팬들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글로벌 홍보 효과가 세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말이 필요 없고 또 울산에서 보시는 그 울산 시민분들. 시민분들이 막 열광하는 거, 우리나라 전체가 열광하는 거 그렇게 한번 열광하면은 그 아까 전에 스포츠단이 잘 되면 기업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스포츠단이 이끌어주는 이런 기세, 아. 또 많은 분들에게 주는 기쁨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는 좀 생각하면서 어. 스포츠단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스포츠 클럽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네. 뭐 항공사들도 뭐 예를 들면 맨체스터 시티의 에티하드 항공 아니면 지금 아스날에 달려있는 에미레이츠 항공 네네. 이런 거 모르던 분들도 저 기업이 저거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방금 전에 말한 그 두 기업들은 그 사실 또 기업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맞아요. 두바이와 아부다비라는 예. 같은 나라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이기만 하지만 예, 같은 나라에 있지만은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예. 나라들이 약간 이게 있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스포츠를 통해 자기를 알리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HD현대 정도면 사실은 세계에서 이제 거의 최대에 가까운 조선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죠. 사실 B2C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B2B에 가깝긴 하지만 네. 이 정도 되는 기업이 방금 전에 말한 이제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항공이긴 하지만 거기 항공이긴 하지만 뭐 같이 이름을 내미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기업이 이 스포츠 국제 대회랑 연계됐을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게 또 연계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레드불이 그렇게 떠올라요. 레드불. 맞아요. 그죠. 기적을 쓰잖아요. 네. 막 저 아래 막 4부 5부 리그 막 팀 막 한 다음에 끌어올리고. 막 끌어올리는 그게 레드불이 내세우는 그 이미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막 불가능을 가능하게 가능케 하고 막 위험한 거 하잖아요 일부러.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거기 익스트림 스포츠도 많이 하잖아요, 레드불이. 네. 그 이미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날개를 펼쳐줘요 뭐 이런 맞아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네. 딱 그게 스포츠의 이미지하고 딱 맞으면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이미지가 쫙 있는데 H전대 같은 경우 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 스포츠단을 운영한다면 강한 수비 아니 배잖아요. 그쵸, 배죠. 배는 우리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축구할 때 야 버스 세워 그러면서 수비하라고 그러거든.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야 우린 배 그냥 배를 세운다니까. 단 내려. 그 창업자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배 빌려. 그렇죠. 네, 그러네. 500원 종전을 보여주시면서 조선소를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배가 그 이미지하고 딱 배를 세우는 거대한 배. 네. 우리 골대 앞에는 배가 배가 있다. 있어. 배가 있어. 이거는 절대 안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유조선이야. 컨테이너 선과 유조선이 서 있단 말이죠. 세네요. 근데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이런 이미지를 팍 내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ACL 우승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김호곤 감독이었거든요. 네. 울산 NCT가 아시아를 정복할 때 철퇴왕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네. 맞다. 심지어 철퇴왕이었어요. 철퇴 축구였죠, 네, 그때 철퇴 별명이. 아니 철퇴 말고 손에 네. 이 컨테이너 선 들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찍어요? 그럼요. 그
뭐 영화에도 나왔는데 거대한 로봇이 컨테이너 이렇게 하는 들고 거. 하는 거. 있죠. 그 유명한 영화. 유명한 영화. 예. 예, 우리는 철퇴보다 유선 들고 유선 들고. 좀 잘 어울리긴 하네요. 강한 이미지의 어떤 그 HT 현대랑 축구 클럽이랑 요 이미지가 좀 잘 엮이네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최고였던 게 그때 울산 문수구장에 와서 결승전을 했거든요. 네. 정말 때려부셨어. 어. 정말 김신우, 뭐 이근호, 하피냐 이런 선수들이 맞아요. 결승전인데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긴 것처럼 음. 그렇게 때려부시는 결승전은 그 이후로도 못 잘 봤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철태왕이 그때 등극했어요 아시아에서. 어느 축구단이었죠? 그 앞에다 버스 세운다고 하던 게? 무리뉴 그런 감독들이 그런 거 많이 무리뉴 했죠. 감독 시절에 뭐 네, 버스 버스 세워. 우리 배 세우고. 우리 배세운 축구단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이제 B2B나 B2C 얘기하셨잖아요. 네. HT 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B2B에 가까운데 B2B죠. 네, 네, 네. B2B 그룹들은 보통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되나요? B2C 하면 우리가 사는 거 이런 거 하면 되지만 네네. B2B 기업들은 소비자들한테 사실 이미지 광고. 이미지를 많이 해요. 이미지를. 왜냐하면 어차피 내 제품을 팔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B2B 기업들도 국가가 알아주고 도시가 알아주고 우리 그 또 일하는 분들의 그 자부심 네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B2B인데 아주 큰데 이름이 안 알려진 기업들이 있어요. 또 있겠죠. 맞아요. 있어요. 그 전략이 그래요. 전략이 그런데 그 전략도 나쁘지 않지만 대부분 그러면은 거기 속해 있는 그 직원들이 소속감이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지금 HT현대처럼 축구로 막 할 때 같이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하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사심도 올라가고 그 지역 밀착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 이 나라 전체에도 이 이미지가 네. 전 세계에도 그 이미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를 바라볼 때 시선도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배가 지나가는데 모르는 게 박혀 있어요. 배가 그러면 누구야? 약간 뭐 그게 되죠 아무래도. 그냥 배 이름인가 제조사 이름인가 이걸 모르고 네. 지나갔는데 거기 예를 들면 아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딱 지나가면 지나갈 때 보더라도 야, 아 그거구나. 대형사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또 중요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미지를 네네. 주는 거에 대해서는 스포츠 구단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연결이 잘 되네요. 다 하고 싶어 하죠. 조금 해서도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작은 회사도 하고 싶은데 대기업이면 어떤 그림으로 요거를 잘 만들어 갈까도 중요하고. 그리고 VIP석에 가끔 가보잖아요. 네. 그분들은 배를 살 수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의 분들이. 아니 왜냐면 AFC나 요트 피파에 말고. 그 가보면 VIP석에 들어오는 분들은 거긴 오죠. 정말 재벌들이 오는데 어. 사실 이 구단을 가지고 있다 나도 거기 갈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다 내 기업을 알지만 사실 저는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봐요. 축구협회장들도 오시고 근데 축구협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인맥. 중요하죠. 예. 저는 그것도 대단한 근데 딱 갔는데 나 일치 구단주야 이러면 또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찍으려고 야구당구 VIP실 딱 있거든요. 예. 딱 들어가서 네. 딱 찍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진짜. 예.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야구 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빈 때가 딱 들어가 좋아서 여기 예약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미 1년치가 다 차 있구나. 다 차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해외 구단들도 진짜 좋은 박스 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인데 다 차 있어. 다 기업이 통으로 찍어갔다. 다 사버리는구나 그냥.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거 오셨을 때 가장 부드럽게 하는 게 그쵸 그림이 저는 그 100%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하면서 거기서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그렇죠. 또 비즈니스도 잘 같이 되고. 올라갈 수 있고 예. 서로 이 양복 입고 왔다가 스포츠 할 때 또 벗거든요. 약간 또 풀어지고. 그렇죠. 풀어지면서 이 대화가 되는 게 또 이게 있으니까. 약간 분위기 올라온다. 그럼 머플러 메고 여기 내 있잖아요. 갑자기 형 동생 하면서 막 처음 봤는데 막 이러고 있고 같이 팀이 맞으면 그럴 수 있죠. 갑자기 형 동생으로. 좋네요. 예. 아니 우리가 근데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쪽에만 좀 열중을 해서 그런지 사실 HT 현대가 요 HD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민 이거를 제가 축구 쪽에 있어서 그런지 울산 HT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저희는 거기에 민감하니까 이제 요거 그 클럽 명이 울산 HD로 변경됐으니까 울산 HD. 중계할 때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축구단 이름도 변경이 된 건데 요거는 그러면 좀 기업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마 제 기억이 2022년인가 그럴 것 같은데 한 2년 전, 3년 전? 사실은 이 주식한 사람들한테 이제 현대중공업 네. 이게 너무 입에 붙어갖고 입에 붙어 있잖아요. 에이, 우리 옛날 저희 뭐 좀 줄여서 현중이 뭐 그랬잖아. 현중이 샀냐 뭐 그랬던 현중이 팔았냐 하던 시절인데 예.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룹이 커지고
미포조선도 지금 같이 있고 아. 3호 조선소도 네. 같이 있고 조선소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룹도 오일뱅크도 있고 네.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이름을 앞에다가 HD로 이 CI를 바꿨죠. 요거 HD. 그래서 다 이제 기업명 앞에다가 HD 붙는 붙였죠. 어. 이 HD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현대.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HD 현대는 현대야? 현대를 두었어요? 아니, 저희 수준이 딱 그래요. 그래서 모셨잖아요 지금. HD 얼굴이 굉장히 빨개. 나 되게 빨개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누가 보더라도 이제 현대 약자일 것 같다라고 아, 생각을 예, 예,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공식적으로는 네. 휴먼 맞죠? 이거 휴먼 다이내믹스 휴먼 드림스 맞죠? 오.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휴먼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다이내믹한 힘으로 아. 휴먼 드림스, 인간의 꿈을 이루겠다. 아. 현대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창피한데. 사과할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기사에도 그렇게 쓸 뻔했는데. 너 현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현대 같긴 하지만 휴먼 다이내믹스 휴먼 다이내믹스 휴먼 드림스. 그거는 굉장히 휴먼 드림스. 느낌이 좋습니다. 네. 어. 인간의 인류의 꿈, 아. 화성 가는 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느낌으로? 이루겠다. 어.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HD 현대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네네. 사실 저는 딱 느낌이 무겁고 큰 걸 다룬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 기업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뭐 옛날부터 얘기하면은 너무 옛날이니까 이거 네. 뭐 현대그룹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 정규영 창업자. 정재영 창업자. 께서 네. 워낙에 큰 기업을 이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현대 그죠? 자동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오고 HD현대의 역사를 보면은 네. 사실은 그 현대중공업 뭐니 해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오래된 뭐 역사와 그쵸. 거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중공업이다 보니까 크고 무거운 걸 많이 했어요. 맞아요. 건설기계 같은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일렉트릭해서 뭐 기계류 기계. 뭐 이런 것들 로봇 로보틱스라고 하죠. 네, 로보틱스. 대신 표현으로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중간에는 2010년대에는 이제 정유 쪽 들어오면서 더 이 기업의 이 그룹의 이 폭이 커졌죠. 오일이 들어오면서 네. 그 재무 구조가 탄탄해졌어요. 아. 오일이 이게 역시 기름이 기름집이 좋아요. 요즘 기름이 좋아. 취업하려는 사람들도 애들도 전부 기름집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아니, 그럼 그래서 재무 구조가 탄탄해져서 그룹이 한 단계 점프를 했고 네. 요즘에는 또 조선으로 또 한 단계 또 점프를 했고 요즘에 일렉트릭 같은 데도 같이 들어가고. 이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슈카님은 이미 뭐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가기 늦은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지금 시총도 오르고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조선 쪽이 지금 어쨌든 미국도 정부가 네네. 바뀌고 왔다 갔다 정책이 바뀌는 와중에 약간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수혜를 본 정도가 아니라 네. 요즘에 방산 조선 빼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이게 안고입니다. 안고. 완전. 방산하고 핵심. 조선이 요즘에 핵심. 옛날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제조업으로 언제까지 먹고 살래? 다 이런 얘기했어요. 약간 그랬던 거 기억나요. 새로운 IT적인 뭔가를 해야 해야지 된다. 뭐 이러고 네. 근데 남들이 다 새로운 거 하니까 제조업을 다 못해. 유럽도 제조를 못하고 네. 미국도 제조를 못하고 보니까 이 동아시아만 제조를 잘하잖아요. 거기 잘하네. 그런데 요즘에 뭐 공급망이 뭐 끊긴다, 네. 이 나라 안 된다, 저 나라 안 된다, 그쵸. 다 치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진짜 몇 개 없는 거예요. 요즘에 또 전쟁 많이 하고, 또 군수 산업 뜨고, 요즘에 또 물류 막힌다 그러고, 네. 배 모자란다 그러고, 친환경 배로 바꿔야 된다 그러고, 조선은 완전 물 들어왔죠. 네. 역설적으로 원래 잘하던 게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딱 된 거네요. 세계 1등을 하고 있으면 네. 결국에는 물 들어올 때 뜨더라. 제 결론은 그겁니다. 배가 떴네. 결국에는 1등을 하고 있으면 네. 할 때 주목을 확 받는 거죠. 배 태워서 보내야 되나 미국에 그러면? 그거는 좀 너무. 선수들을요? 훈련도 할 수 있잖아 배에서. 뭐 배가 크긴 한데. 한 달 갈 텐데. 그래요? 안 되겠네. 체력 다 빠져갖고 선수들이 새까맣게 타갖고. 얼마 전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선수들은 또 비행기로 가야 되겠지만 네네. 응원단을 응원단을 배로 보내자고요? 네.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중간에 참치 좀 잡고. 네, 응원단 가긴 해요. 응원단이 가긴 응원단 가죠. 네, 원정 응원단이 가긴 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하는데? 네, 미국에 예. 가긴 하고 지난 시즌부터 스탬프 투어 해가지고 원정 경기 참여한 분들 원정 응원단. 네, 원정 응원단 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직해서 뽑아서 보냈는데 네. 그거 내가 약관을 안 봤네. 배 태워 보냈는지. 옛날에 제 기억에 그 고소공포증 있다고
그 데니스 베르캄프라고 베르캄프. 저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죠. 베르캄프 네, 선수였구나. 맞습니다. 실제로 장인어른이 운전해서 유럽 내에서도 비행기 한 번도 안 탔대요. 차 타고 움직이고. 무조건 차 타고. 아이고,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근데 저도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아. 비행기 타면은 네. 그 떨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괜히 갔다 이거. 무섭긴 해요. 여행 가면서도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걸 탔나 그러다가 내리면 또 내리면 더 좋으니까. 내리면 좋고. 그거 근데 이 있더라고요. 원정 응원단도 가긴 하는데 이런 캠페인들도 사실 또 지역민들과 서포터들과 축구단 그리고 이 기업이 연결되는 그림인 건 맞잖아요. 울산 HD가 3연패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리그에서 3연패에서 우승컵만 든 게 아니라 팬도 그 당시에 라이벌 팀들을 넘어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팬을 많이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울산과의 유대가 사실 이 구단이 상당히 좋았고 저보다 3살 위에 선배가 있는데 분명히 이 양반은 내가 생각하기에 울산 살았는데 뭘 이렇게 많이 봤어. 뭘 봤어? 그러면 뭐 문화체육 뭘 불렀대. 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다 HD가 부른 거야. 아, 동네에. 그런 이벤트들이 그런 많았는데. 이벤트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아서 아. 울산에 있는 분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많이 봤었는데 네. 이제는 축구가 그 대표적인 걸로 자리를 잡았고 구단에 대한 일종의 소속감 그리고 도시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사실 이게 다 엮이면서 네. 예전부터 쌓아왔던 게 지금 좀 빛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산발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 네. 그리고 울산 HD의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HD 현대가 예전부터 스포츠 쪽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죠. 많았죠. 사실 우리 스포츠 역사에 88년 서울 올림픽을 예. 빼놓을 수 없는데 그때 정주영 창업자가 민간 추진 위원장을 갑자기 맡습니다. 민간 추진 위원장. 민간 추진 위원장 갑자기 맡아서 88년 올림픽 했잖아요. 이때 올림픽을 했었고 2002 월드컵을 물론 최근에 분들은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2002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절대 잊을 수 없을 건데 이때는 정몽준 이사장이 아 그거는 뭐 진짜 사실 예. 그거잖아요. 일본이 저 문에 이제 다 들고 열었는데 이제 같이 문 잡고 같이 들어가는.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야 이거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때 되게 일본하고 그게 된 다음에 사실 알력이 되게 많았어요. 한일 월드컵이냐, 이란 월드컵이냐. 그런 거. 근데 이때 조추첨 기념 만찬 때 일본 축구협회장이 이 축배를 그때 이제 정주영 창업자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 타계한 정주영 창업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자라고 했고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좀 확 풀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런 식으로 이게 월드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HD가 얼마나 한국 스포츠에 기여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나왔고 그 예전에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정주영 창업자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양대 압도적인 대기업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삼성하고 예. 현대 이 투탑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모든 스포츠단에서 사실은 빠질 수 없는 뭐 그런 존재였고 정부가 뭐를 하겠다, 뭐 스포츠를 밀겠다, 그럼 항상 와서 이제 두 그룹에게는 먼저 부탁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한 30년 전? 아주 예전이긴 아주 합니다. 예전에 그 정도?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 스포츠의 역사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현대 삼성이라고 네. 할 수 있고 HD 현대는 특히 축구 쪽에서 축구 쪽. 축구 쪽에서 뭐 압도적인 기여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가면은 약간 축구할 때 축제 분위기 나잖아요. 다 같이 어울려 축제 분위기 나고 선수들도 신나서 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세계대회도 또 나가고 나가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은 또 우리 전체도 야 우리가 뭐 16강 올라갔대더라 8강 올라갔대더라 많이 하면 또 먹었다. 또 기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밤에 술 한잔 하면은 또 이렇게 사랑도 많이 나누고 아이도 늘어날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출산율에 또 기여를 좋은 하네. 거죠. 2002년도 이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지. 2000년 월드컵 베이비 많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면 세계 클럽 대항전 베이비인가요? 클럽 대항전 베이비. 농담이 아니라 예. 그때 화끈하게 이게 맞아요. 근데 맞았어요. 그때 화끈하셨었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막 끝났어요. 저는 군대 있어서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공부만 하느라고 예, 뭐 몰랐지만 그때 화끈하게 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스포츠 이벤트가 좀 중요하긴 해요. 네네.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하게 제일 많이 즐기는 스포츠가 축구긴 하잖아요. 뭐 말할 필요 없죠. 종목에 대한 영향력도 좀 괜찮은 게 축구가 있는 것 같고. 아유 글로벌 축구단은 네. 못 가져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작아서 그런데 유럽에 가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투자 수단이잖아요. 그쵸. 이제는 홍보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맞아, 투자 수단이야. 투자 수단이 돼서 네. 부자들이 아니면 큰 기업들이 이 구단을 사는 게 이 나의 홍보가 아니라 물론 나의 그것도 있고 국가에 대한 뭐 봉사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있으면 시장 가치가 막 이렇게 커져. 특히 글로벌로 통하는 스포츠 구단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 요 플랫폼의 시대, 흔히 말하는 우리 SNS 시대 이전, 그러니까
이후에 최소 5배가 뛰었습니다. 시장 가치 자체 네. 전체가. 5배. 왜냐하면 보는 시청층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못 보던 걸 이제 다 같이 다 볼 수 본단 있죠. 말이에요. 맞아요.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대한민국 시장이 열리면 무조건 강합니다. 우리는 시장이 열렸을 때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자유화다. 자유화. 그럼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가요. 뭐 심지어 요즘에는 화장품, 문화상품 제가 얘기했죠. 애기 기저귀도 잘 나가요 이제. 그래요? 먹을 것도 잘 나가요. 왜냐하면은 그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생기면 그 나라 생활용품에도 관심이 생겨요. 문이 열리면 우린 강하다. 강하다. 지금도 세클대. 세클대. 세계 클럽 대항전이라고 클럽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문이 열리면 저는 우리는 강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거기 이제 선봉장이 울산 HD. 일단은 나갔죠. 예,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사태 끊었어. 물론 첫 술에 배에 안 부를 수도 있지만 지금 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금만 지나면은 분명히 우리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갑자기 이게 보이는데 저런 굿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데이 때 보면 현대 건설기계, 그러니까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오일뱅크, HD 현대 일렉트릭.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울산 HD가 유니폼 맛집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렇게 계열사에 대해서 저거 하면 다 팔려요. 저거 막 아니, 웃돈 이거를 맞아도 못 팔려요. 구해요? 못 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들을 위한 요건 실제 유니폼이니까. 그쵸. 그거 말고 배 이만한 거. 배. 배에 굉장히 좀 집착을 많이 하셨는데. 배 세우는 거. 좀 아니, 특이해야지. 제가 그러면 이거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배 세운다. 배 두 줄로 이렇게. 여기에 배. 그러니까 여기는 배 맨 앞에 네. 머리 쪽, 한 사람은 몸 쪽, 한 사람은 꼬리 쪽에서 세 명이 이렇게 이어놓고 배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3인 1조로. 네, 그 정도 돼야지. 누가 슛할 때 이렇게 서 있으면 배가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가 좀 굉장한데요? 앞으로. 수비수들한테는 그 유니폼을 그러니까 입히는 거예요. 수비수를 벽 쓸 때 이렇게 딱 뺏기면은 백보로 해서 백보면은 지금, 네 예. 명이 같이 쭈루룩 연달아 유니폼 괜찮다, 입게. 네가 감히 배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딱 서 있으면. 프리킥 하는 사람이 보다가 배다. 긴장하면서 놓칠 수 있는. 좀 속된 배가 배가 이렇게 맞추는 거야. 개발이 날 수도 있고. 그죠? 엑셀 나죠 그러면. 보고 있으면 위압당하잖아요. 이거는 상상하지 그럼 못한 위압감으로. 스폰서십 저는 한 번도 아이디어인데. 생각하지 이어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스페셜 에디션으로. 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 벌을 다 살 거야. 그냥 다 사죠. 네 벌 다 살 거야. 이게 근데 팬들은 네 벌이 더 재밌으려면 랜덤이야. 랜덤이야. 죄송한데 그 뽑기 개념을 여기다 대시면 안 되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재밌지 에이,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색깔을 여러 개 하든지 뽑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딱. 그 진짜 팬들 다 삽니다. 그거. 그럼 HD인데 그럼 사람들이 무슨 회사야 모르는데 배 그려 배야, 있으면 배 회사야. 회사구나. 배 세워. 거기야 우리는 배 세워. 벽 세우는 게 아니라 배 세우는데요, 거기는. 딱 세우고. 저 특허 내주세요, 이 아이디. 이거는 좀 아깝다. 근데 진짜 이 세클대 세계 클럽 대항전에서 네. 유조선 세워야 됩니다. 네. 강하거든요. 유조선 세워서라도 뭐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은 뭐 워낙 강력한 팀들이니까 상대가 강할수록 네. 이 늪축구라고 하죠. 또 보여줘야죠. 막 꿀대 막으면서 네. 배 하나 세우면서 네. 때리다 지쳤을 때 톡 하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또 거. 가능하죠. 이런 거 하면은 배 세우는 괜찮지 거는, 않을까. 우리가 또 배를 세우는 축구를 한번 네네. 보여주면서 네. 또 K리그의 위상 그리고 울산 HD도 한번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16강 정도 가면 그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걸로. 16강 가면 이건 대박입니다, 진짜. 16강 가면. 네. 월드컵 신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돈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K리그 대표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슈카님 아까 모셔야죠. 300억이라며 16강 가면. 16강 300억이에요. 에이. 저희한테도 조금 이렇게 써. 네네네네. 300억이면은 수익 쉐어 다시 한번 가능해요. 모을 수도 그건 수익 있죠. 쉐어로. 예, 그럼요. 이 낙수 효과잖아요. 네. 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6강 가면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도 더 좋아하시는데. 네, 저도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굉장히 있어요.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울산 HD가 또 이 세계 클럽 대항전에 나간 기념으로 네. 콘텐츠를 또 슈카님과 류청 편집장과 만들어봤는데 단순히 메이저 대회뿐만이 아니라 프로 스포츠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게 기업과 연결됐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 아마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세계 클럽 대항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구도 기세, 기업도 기세죠. 기세잖아요. 요즘 HD인데 주가가 200% 이상 올랐거든요. 200%요? 네.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물을 지금 조선주가 타고 있잖아요. 왔기 때문에. 같은 기세라면은 네.
8강의 기적? 이 정도? 8강이 그런 600억인데. 우승까지 욕심 안 낼게. 우승까지는. 네. 8강의 기적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최대 이 바라는 겁니다. 희망사. 희망이니까. 희망사항은 얘기할 수 있지. 그럼요. 8강 정도는. 네. 좀 우리가 고전을 하겠지만 잘 막아갖고. 또 압니까? 막다 보면은 축구공은 둥근데 알 수 없어요. 못 가려 뭐 없잖아요. 네. 8강의 기적 정도 해주기를. 그럼 기원을 그때는 한번. 저희 진짜 한번 가야겠는데. 네. 그러면 가시죠 한번. 미국도 한번 가고. 네, 미국도 가고. 그렇습니다. 네. 베컴하고 아, 이거 그 약간 그 짤방 같은데요? 그 애기가 이러고 있는 짤방 있잖아요. 네. 8강에 가면 이거 10번도 하죠. 10번도. 가죠. 우통 벗고 할게요. 그때 가면 이렇게. 8강 가면. 그 배 말씀- 그림 그리죠 이렇게. 배 말씀하신 그림 겁니다. 배 세대 이렇게. 배 세대. 네, 그럼 저도 연결해서 다 그 네. 배가 2배입니까? 네 맞습니다. 40대 남성 3명이 해서 배를 연결하는 걸로. 저 조회수는 안 좋을 것 같지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울산 HT의 세계 클럽 대항전 선전을 좀 기원을 하면서 오늘 또 슈카님 그리고 청영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